삼촌과 내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외삼촌은 계속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뒤숭숭했고 외삼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보고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그 장소에 오면 뭔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한 가지 당시 제게는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하교길, 특히 등교길에 항상 날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죠. 도사견입니다. 먼저 본 그곳에 보통 크기와 다른 큰 가로수 있는 곳. 맞은편은 양말 공장이고요. 그 가로수를 지나 저희 집 쪽으로 50m 정도 올라가면 화업을판에 집이 한 채 딱 있습니다. 이 집을 문둥이 집이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 근처에는 잘 가지 않았죠. 아마 나쁜 병을 가진 사람이 살거나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이 살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형제가 살았다고 하는데 동생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고요. 형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로는 2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집에서 기르는 도사견이 딱 등교길 코스랑 겹치기 때문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이 집 앞을 통과하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혼자 살살 걸어나가도 이 도사견이 무섭게 짖어대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무섭게 돌면서 짖어대는 겁니다. 혼자 무서워서 엉엉 울기도 했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직접 찾아가게 묶어 놓으려고 엄포를 주셨는데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만 보면 짖고 으르릉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놔두는데 유독 저만 보면 짖는 거였습니다. 절대 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제 주위를 원으로 빙빙 돌면서 짖는 거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얼마 동안 그 상태로 계속 따라오곤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서워서 항상 울고 말았는데 뇌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그 장소를 잘 기억하는 이유가 이 똥개 도사견 때문이었죠.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큰 가로수를 지나 그 집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자 아니나 다를까 녀석이 대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더군요. 전 양말 공장. 그러니까 큰 가로수까지 후퇴했습니다. 이상하게 녀석은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았고 항상 집 주위에서 머물기만 했죠. 저 녀석을 통과하기에는 정말 빙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한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돌아가야 하죠. 그때 시절엔 말입니다. 단원이랑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혼자 돌아가기엔 정말 서글픈 노릇이었죠. 그때 전 그 큰 가로수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똥개를 보며 정말 죽어버리라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1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것은 버스 몇 대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양말 공장에는 사람 코베기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 가로수 밑에서 꼬쟁이로 땅만 파다가 도대체 답이 없는 겁니다. 보니 그 녀석이 집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 지나칠 용기도 안 생기는데 너 지금 뭐하니? 누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직 이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김 선생님은 저희 동네에 사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도 아니고 저는 수업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지만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님과도 친한 분이었기에 더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이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저를 발견하신 거죠. 선생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계셨는데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시다가 저를 발견한 거죠. 저는 울먹거리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자전거에 태워주시면서 그 문둥이 집으로 가셨습니다. 도사견 놈은 꼼짝 못하면서 짖어대더군요. 그때가 그 동생이란 사람을 가까이서 처음 봤을 때입니다. 김 선생님은 무서운 어투로 무서운 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학생이 무서워서 집 앞을 못 지나간다고 개를 묶어 놓으라고 보통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그 문둥이 집 동생이 사람을 안 문다고 그런 적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선생님 도움으로 집으로 와서는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알았던 것이 동생은 정상이고 형이 문둥이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나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사람이 꺼려해서 그 집에 안 갔던 만큼 몹술병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이 또 하나 있었죠. 동생 직업이 땅꾼이었습니다.
뱀 잡아서 파는 사람 말이죠. 형은 뭉둥병이고 동생은 땅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안 받아주어서 그런 허허벌판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왜 동네에서 떨어져 혼자 허허벌판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원수 같은 집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그 집 사람이랑 친하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 그 동생분이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과수원에 뱀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특히 독사같이 돈 드는 뱀이 나오면 꼭 그 동생분을 불렀거든요. 우리 집만큼 뱀 많은 집이 없었을 겁니다. 뱀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가끔씩 뱀을 많이 잡을 때 직접 구워주셨죠. 저를 무척 귀여워해서 올 때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뱀을 구워주실 때 참기름 발라서 정말 맛나게 구워주셔서 뇌의 뱀만 보면 그 동생분 기억이 났습니다. 여하튼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고 동네 사람들 다 꺼려하고 그 집 근처에도 안 가고 정말 저에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집이었습니다. 참 그 집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아마 몇 년 언저리였던 걸로 대충 생각이 나긴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도사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느 시점부터 그 도사견이랑 저랑 원수지간이 된 거였습니다. 외삼촌이 그 일을 겪기 이전부터 전 이 집 도사견이랑 씨름 중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었던 첫 번째 이유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딱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딱 그 큰 가로수 아래에 뭔가 있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위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그 가로수 아래에 제가 쪼그려 앉아 있던 그 자리에 뭔가가 가마니로 덮여 있었는데 다 보입니다. 그 도사견이 완전 피떡이 되어 축 늘어져 있더군요. 주위를 어스렁거리다가 꼬쟁이 들어서 살짝 들추어 보니 완전 두동강이 났더군요. 왜냐하면 가마떼기에 덮여 있긴 했지만 머리 쪽하고 꼬리가 같은 방향으로 속으로 얼마나 신나던지 기분이 찢어지게 좋았습니다. 원수가 죽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 나이에 세상 살맛을 느꼈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개화하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혼자 방구석을 뒹굴며 실없이 좋아라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이 룰루랄라 너무 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개는 치웠는데 아직 많은 빨간 핏자국이 주위에 가득하더군요. 특히나 그 가로수 아래 보니 피가 아직 흥건하게 널려 있는데 전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죽이지 않았지만 죽어달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이 녀석이 여기서 죽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은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지 이곳까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왜 이곳까지 와서 죽었을까 했습니다만 집에 와서 숙제하고 놀다가 보니 외삼촌이 왔습니다. 헌데 외삼촌도 그 녀석을 본 거였습니다. 외삼촌도 항상 그 큰 가로수 주위를 예의주시하고 다니시는 모양이신데 그 녀석의 처참한 몰골을 본 것이죠.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어제 밤중에 양말 공장 앞에서 트럭이 치였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동네라 동네에서 개 한 마리 죽어도 소문이 금방 나는 모양입니다. 저야 그 원수놈이 죽었다는 것에 신났지만 외삼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삼촌이 사고 낼 뻔했을 때 목격한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있는 모양이지만 요 근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얼마 뒤 또 한 마리의 동네 개가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에 일명 뚱개가 많아서 사고는 한 번씩 나지만 왠지 똑같은 자리에서 사고 나는지 그렇게 신경들은 안 쓰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만에 대략 그 정도쯤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녀석을 포함해 3마리가 죽었습니다. 2마리는 교통사고였고 1마리는 쥐약을 먹고 죽은 자리가 하필 그 큰 가로수 아래였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가 터졌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트럭이 진입로에서 메인 도로로 나오다가 야근을 위해 출근하던 직원 한 명을 친 것입니다. 커브 돌다가 뒷 화물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뒤에 정말 큰 사고가 또 터지는데 올 동네에는 오토바이 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당시 시골이지만 주먹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건달이라는 표현이 그럴까 합니다만 여하튼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오밤중에 택시와 정면 추돌을 해서 몸이 붕 뜨게 된 거죠. 그 큰 가로수엔 머리 박고 직사를 했습니다. 당시 사고 난 청년이 면장 아들이었기에 소문이 자자했었죠. 저야 저녁 때 외삼촌이랑 부모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는 정도였는데 택시가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고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그 오토바이 청년과 정면 추돌했답니다. 그때 상황 중 기억이 남는 게 청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머리가 완전 그래서 수습하는데 애먹었다고 면장집이 난리가 나서 택시기사는 자꾸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핸들을 꺾었다고 증언했는데 그날 양말 공장에서 그 시간대에 아무도 밖에 없었다고 했답니다. 여하튼 외삼촌은 뭔가가 계속 걸리는 모양이셨지만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강북내에서 큰 사고 정도 났구나 했었죠. 허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기서 죽은 개 3마리랑 2사람과 저랑 어떤 연관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첫 번째 도사견은 설명했듯이 저를 괴롭히던 녀석이었고요. 두 번째 죽은 똥개는 일전에 그 집에 놀러 갔다가 한번 물린 적이 있었던 똥개였습니다. 세 번째 쥐약 먹고 죽은 녀석이 우리 집 개랑 대판 싸우고 있을 때 제가 막대기로 때렸더니 저한테 달려들었던 놈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혔던 사람은 옛날에 추석 때 화약놀이를 하다가 그때 저를 때리고 야단을 심하게 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난 청년. 그 사람 큰형 아들이 저랑 같은 반에서 원수지간입니다. 앙숙이죠. 한날 대판 싸워서 그날 운이 좋게 럭키펀치가 걸려서 그놈이 대판 울었었죠. 내가 자전거 타고 그 오토바이 상사를 지나가는데 웬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제 자전거를 후려쳐서 심하게 넘어졌었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고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면 나중에 외삼촌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가 4월달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토요일 오후 전 동생들과 집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사진 한 장 주고 갔는데 그 사진이 실종사고 신고 관련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자 부모님이 경악하시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